내가 너무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쳤어. 그 사람 말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여자. 하지만 남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부유한 남자를 선택했던 아내. 그런데 2년 후 그녀는 왜 전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까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정우는 아내 지영이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월급 250만 원짜리 중소기업 사무직. 결코 풍족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는 언제나 따뜻했죠. 나도 오늘 백화점에서 많이 팔았어. 실적 좋으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영이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32세 이정우와 29세 한지영. 대학 동창으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5년 차가 된 이들은 15평 전세집에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적금 통장 좀 봐. 이번 달에도 50만 원 넣었어. 정우는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적금을 넣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와, 벌써 2천만 원이 됐네. 이 속도로 가면 3년 후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 지영이도 기뻐했습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일지라도 내 집을 갖는다는 꿈은 달콤했어요. 둘은 주말이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전시관을 구경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정우의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습니다. 대학 동창 결혼식에 참석한 지영이는 친구들의 화려한 모습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지영아. 그 가방 어디서 샀어? 친구가 지영이의 저렴한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샀어. 지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는 이번에 샤넬 새 시즌으로 샀어. 남편이 승진해서 보너스 받아서 사준 거야. 친구는 자랑스럽게 명품백을 자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사실 지영이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자신만 동대문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여보, 우리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침대에 누워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정우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죠. 그냥 오늘 결혼식 가서 보니까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쓰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려 살아야 하나 싶어서.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야.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도 조금만 더 참으면 집도 사고 여유도 생길 거야. 정우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속 작은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명품을 파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당시만 해도 지영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정우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부업으로 과외까지 했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거 사왔어. 어느 날 정우는 작은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지영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실버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와, 언제 샀어? 지영이는 기뻐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정우는 쑥스럽게 웃었죠. 고마워.
정말 예뻐. 지영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싸지 않은 액세서리였지만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지영이의 일터인 백화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상품들을 서슴없이 구매했어요. 이걸로 주세요. 남자는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정중히 인사했죠.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선물용으로 예쁘게 해주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받으실 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지영이는 서비스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사실 아직 누구에게 줄지 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직원분이 받아주실 생각은 없나요? 남자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영이는 당황하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농담이에요. 워낙 이쁘셔서 한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자는 웃으며 말을 돌렸죠. 이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김태준은 지영이가 근무하는 매장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만남이 지영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영이는 김태준이 매장에 들어서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연속으로 나타난 단골 고객이었거든요. 오늘은 뭘 보러 오셨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살 건 없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김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구경만 하러 백화점에 오시다니 정말 한가하시네요. 지영이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자유로워서 좋긴 해요.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지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건설업이요. 아파트 건설하고 분양하는 일을 해요. 김태준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죠. 우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부부는 아파트 하나 사려고 적금 모으고 있는데. 지영이가 감탄했습니다. 결혼하셨구나.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네, 5년째예요. 지영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은 뭘 하세요? 김태준이 물었죠.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영이의 대답에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김태준은 더 자주 매장을 찾았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지영이와 대화하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어느 날 김태준이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태준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그날 아침 남편과 살짝 말다툼을 했거든요. 우리 언제 집 살 수 있을까? 지영이가 아침에 물었을 때 정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언제쯤 될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지영이도 서운했어요. 그냥 몇 년만 더 기다려. 정우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끝냈죠. 남편이랑 싸우셨나 보네요. 김태준이 짐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지영이가 놀랐어요. 결혼한 여자들 표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 문제로요.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전세살이에요. 김태준이 확인했죠. 네,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힘들죠. 김태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렇긴 해요. 적금 모으는 것도 빠듯한데 언제 목돈이 모일지. 지영이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행복하세요? 김태준의 질문에 지영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글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해요. 지영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배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김태준이 말했죠. 맞는 말이에요. 가끔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영이는 공감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김태준과 지영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과 직원 관계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지영 씨는 꿈이 뭐예요? 김태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만족해요.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평범함에 만족하기엔 너무 젊고 예쁘신데요. 김태준의 말에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요? 지영이가 수줍어했죠. 정말이에요. 지영 씨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지영이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돈 걱정만 하는 남편과 달리 김태준은 여유로웠거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같이 드실래요? 그냥 감사 표시로요. 지영이는 망설였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영이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1시간만요. 맛있는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김태준이 재차 권했죠. 결국 지영이는 김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카페에서 김태준은 지영이에게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다는 것,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것들이요. 정말 부럽네요. 저는 신혼여행 빼고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지영이가 감탄했습니다. 언제든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죠. 농담 심하시네요. 지영이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꼈어요. 이런 여유로운 삶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김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영이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이를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오늘 야근 없다고 했잖아. 정우가 물었어요. 고객이랑 잠깐 커피 마시고 왔어.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고객이랑 왜 커피를 마셔? 정우가 의아해했죠. VIP 고객이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랬어. 지영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김태준과의 만남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영이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태준 생각이 났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해외여행, 여유로운 살.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반면 옆에서 잠든 남편을 보니 갑자기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좁은 집에서 빠듯하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영이는 김태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매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했고 나타나면 기뻤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태준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거죠. 지영이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야. 지영이는 핸드폰을 뒤집으며 대답했죠. 요즘 야근이 많네.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연말이라 바빠서 그래. 지영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퇴근 후 김태준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됐죠. 이런 곳에서 밥 먹어본 적 있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정말 비쌀 것 같은데. 지영이가 메뉴판을 보며 걱정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 테니까. 김태준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지영이가 죄송해했죠. 지영 씨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곳에 데려와 준 적 없나요? 김태준이 물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비싸서. 지영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까운 일이네요.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죠. 그날 김태준은 지영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뭐예요? 지영이가 작은 상자를 받으며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주세요? 지영이가 당황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예뻐서요. 김태준이 대답했죠.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지영이가 돌려주려 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섭섭해요. 김태준이 아쉬워했어요. 결국 지영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었지만 일단 받기로 했거든요. 집에 온 지영이는 선물을 숨겼습니다. 정우에게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왜 이래, 뭔가 숨기는 것 같네. 정우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영이는 짜증을 냈어요. 요즘 계속 예민하더라. 정우도 불만이었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해 좀 해줘. 지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건 마찬가지야. 정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월급으로 언제 집을 살 건데? 지영이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우가 상처받았죠. 사실이잖아. 이런 좁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지영이의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우가 달랬습니다. 기다리라는 소리만 5년째 듣고 있어.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정우도 답답했어요. 이런 다툼이 반복될수록 지영이는 김태준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여유롭고 배려심 많은 김태준과 비교하면 남편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 씨, 저랑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여행요. 지영이가 당황했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짧게요. 김태준이 설득했죠. 불가능해요. 남편이 있는데. 지영이가 거절했어요. 출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태준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돼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영 씨도 휴식이 필요해요. 김태준이 간청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지영이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온 지영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태준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잠시라도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내일부터 2박 3일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야. 정우가 의아해했어요. 부산 쪽 바이어들이랑 미팅 있어서. 지영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 정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죠. 제주도에서의 2박 3일은 지영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김태준은 지영이에게 여왕 같은 대우를 해줬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지영이가 감탄했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이에요. 김태준이 말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해요. 지영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해요? 김태준이 되물었어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지영이가 대답했죠. 불행한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김태준의 말에 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영 씨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김태준이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지영이가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중요하죠. 김태준이 단호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집이 더욱 좁아 보였고 남편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여행 어땠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지영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죠.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정우가 걱정했어요. 좀 쉴게. 지영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그때를 그리워했어요. 한 달 후 지영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정우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지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정우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얘기야. 지영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제야 정우가 아내를 바라봤죠.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지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귀를 의심했어요. 들었잖아.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지영이가 반복했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정우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지영이는 냉정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5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우가 간청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죠.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지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돈 많은 남자야? 정우가 짐작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진짜로 소중히 여겨줘.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안 여겼다는 거야. 정우가 상처받았죠.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지영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내가 5년 동안 뭘 한 거야? 정우가 억울해했어요. 그냥 함께 살았을 뿐이야. 지영이는 무심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정우가 매달렸죠. 이미 결정했어. 지영이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지영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줘. 지영이가 뿌리쳤습니다.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정우가 최후의 제안을 했죠. 소용없어.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지영이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영이가 집을 떠난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영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텅 빈 화장대, 비어있는 옷장, 조용한 집안. 모든 게 지영이가 정말로 떠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정우의 이상함을 눈치챘죠. 형, 오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대충 넘겼어요. 가정에 무슨 일 있으세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정우가 힘들게 대답했죠. 며칠이 지나자 정우의 상황은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입방아에 올린 거였어요. 정우가 아내한테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정말이에요. 부인이 다른 남자 따라갔다고 하던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착한 정우를 버리다니 요즘 여자들은 정말 무서워. 또 다른 동료가 혀를 찼어요. 정우는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싫었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도 불편했어요. 형,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버린 게 나아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죠. 고마워.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직도 지영이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 정우는 혼자 술집을 찾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 홀로 마셨어요. 5년 동안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지영이,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 신혼집에서 행복해하던 지영이.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아저씨, 많이 힘드신가 봐요. 술집 사장이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아내한테 버림받았거든요. 그 손님이 자신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돈만 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정우는 그 말에 더욱 비참해졌어요.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우는 지영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앉아있던 소파, 지영이가 요리하던 부엌, 지영이와 함께 잤던 침대. 모든 곳에 지영이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SNS에서 발견한 지영이의 사진이었어요. 형, 이거 형 와이프 맞죠? 민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지영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맞네. 정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 보세요. 이 사람이랑 바람핀 것 같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진 속 지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죠. 형,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정우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지영이의 SNS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명품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 고급 호텔에서의 인증샷, 해외여행 사진들. 지영이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지영이가 올린 글을 보며 정우는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의 댓글도 상처가 됐습니다. 언니 정말 부러워. 남자친구가 돈이 많나 봐. 나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정우는 자신의 초라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는 지영이에게 저런 삶을 제공해 줄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이혼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지영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요구했죠. 형,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바람 피워놓고 위자료까지 요구하다니. 다른 동료들도 분개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관계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지영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어요. 반면 정우는 초라하기만 했죠. 재산 분할은 법정대로 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 요구할게요.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정우는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미안해. 지영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아. 정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죠. 이혼이 성립된 후 정우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후배인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였어요. 형, 제가 친구랑 창업하려고 하는데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투자라니. 정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AI 관련 앱 개발인데 정말 전망이 좋을 것 같거든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정우가 주저했죠. 이혼하면서 받으신 돈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지분 20% 드릴게요.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지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그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해보자. 정우가 결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형,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가 기뻐했죠. 그렇게 정우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지영이를 잃은 상실감을 딛고 일어서려는 첫걸음이었어요. 민수와 그의 친구 준혁이 개발하고 있던 앱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AI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 추천 서비스였어요. 형, 이걸 보세요. 민수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신기하네.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이미 베타 테스트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준혁이 설명했죠. 투자 결정을 한 후 정우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앱 개발에 매달렸어요. 형이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자. 정우가 격려했죠. 3개월 후 앱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첫 주 다운로드 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대박이야,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네. 정우도 흥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준혁이 의욕을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앱의 성공은 확실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인수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이버에서 2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는데요. 민수가 보고했습니다. 200억이면 형이 40억은 받는 거네요. 준혁이 계산했어요. 정우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내한테 버림받은 초라한 남자였는데 이제는 40억의 자산가가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키워보는 게 어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직접 사업을 확장하자는 뜻이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지금 팔면 아까워요.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1년 더 키워서 상장까지 노려봅시다. 준혁도 찬성했죠. 그 결정은 탁월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고 정우의 지분 가치는 200억을 넘어섰어요. 형, 이제 진짜 대박이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꿈만 같아. 정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로 보도됐죠. 이정우 전무 불과 2년 만에 200억 자산가로 거듭나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정우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회사 동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어요. 정우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으셨어요?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정우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아직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이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 이제 좀 잘 사세요. 집도 바꾸시고 차도 좋은 걸로 사시고요. 민수가 권했습니다. 아직은 이대로가 좋아. 정우가 대답했죠. 그러던 중 정우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교수인 최수진과의 만남이었어요. 교육 관련 앱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갔다가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35세의 수진은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AI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조언 덕분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정우가 고마워했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도 자신의 명함을 줬어요. 그날 이후 둘은 업무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죠. 교수님은 어떻게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정우가 부러워했습니다. 정우 씨는 사업가로서 어떤 꿈이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죠. 좋은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업무 미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어요. 수진이 정우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서요. 친구가 웃었죠. 정우도 수진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지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진실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면서 둘은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우가 먼저 고백했어요. 수진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죠. 그렇게 둘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정우에게는 지영이 이후 첫 번째 연인이었고 수진에게도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1년 후 정우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어요. 네, 좋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발표와 함께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IT 업계 젊은 CEO의 결혼 소식이 화제가 됐어요. 이정우 전무 대학 교수와 결혼 발표. 기사를 보며 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영이는 점점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과의 동거 생활이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개월은 좋았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왕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태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김태준이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영이가 궁금해했어요.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잠깐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김태준의 부탁이었습니다. 얼마나요? 지영이가 물었죠.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야 괜찮죠. 지영이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부탁이 왔어요. 이번에는 1천만 원이었죠. 저번에 빌린 돈은 언제 갚으실 거예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깜빡했네. 이번에 같이 갚을게. 김태준이 대충 넘겼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태준은 더 큰 돈을 요구했어요. 지영아, 나 진짜 급해. 이번에만 도와줘. 김태준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지영이가 망설였습니다. 나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김태준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였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서운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나 보다. 김태준이 달래며 사과했어요. 결국 지영이는 또다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재산 분할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태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김태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도박으로 좀 잃었어.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박이요. 지영이가 놀랐어요. 아니야, 그냥 사업 투자 얘기야. 김태준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불안했어요. 몇 주 후 지영이는 김태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카지노에서 김태준을 목격한 거였어요. 그날 지영이는 김태준이 사업 미팅 간다고 해서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김태준을 봤어요. 김태준은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취한 상태로요. 지영이는 몰래 뒤를 따라가 봤어요. 카지노 안에서 김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계속 돈을 잃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태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혼까지 했다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영이가 따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 왔어요? 지영이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사업 미팅이라고 했잖아.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사업 미팅이었어요. 지영이가 다시 물었죠.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김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카지노는 왜 갔어요? 지영이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카지노에 갔어?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죠. 직접 봤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도 함께 있었잖아요. 지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김태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야, 뭘 봤다고 그래? 혹시 나를 미행한 거야? 김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왜 화를 내요? 지영이가 맞섰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김태준이 본 모습을 드러냈죠. 뭐라고요? 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뭔 사이야? 그냥 같이 사는 사이지. 김태준의 말에 지영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요. 지영이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김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따라온 남자가 이런 인간이었다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였어요. 지영아, 큰일 났어. 김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가 놀랐어요. 회사가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김태준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요? 지영이가 걱정했죠. 이 집도 압류될 거야.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김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지영이가 당황했어요. 일단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 김태준이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지영이가 대답했죠. 그럼 너희 친정으로 가든지. 김태준은 자신 일인 것처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어요. 남편도 잃고 집도 잃은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에 연락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야.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영이가 간청했죠.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이 없어져서 당분간 좀 있을 수 있을까? 지영이가 부탁했어요. 내가 그 남자 따라가면서 우리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 생각한 거야. 지영이가 사과했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우같이 좋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나 피우더니. 어머니의 말이 가시 돋친 칼날 같았어요. 결국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지영이는 혼자 월세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김태준에게서 받은 돈은 거의 바닥나서 보증금도 부족했어요. 태준 씨, 당분간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해야겠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김태준은 무관심했죠.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부탁했습니다. 나도 지금 파산 상태야. 어떻게 도와줘? 김태준이 짜증을 냈어요. 결국 지영이는 고시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자신이 3평짜리 고시원에서 살게 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온 지 오래라서 바로 취업하기 어려웠거든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6개월간 공백기가 있네요. 무엇을 하셨나요? 지영이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얼버무렸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면접관이 또 물었죠. 이혼했습니다. 지영이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이혼 사유가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지영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몇 군데 더 지원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공백기와 이혼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지영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9,00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일했죠.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고시원비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한때 명품을 사던 자신이 이제는 할인 도시락을 사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김태준은 여전히 지영이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영아, 나 정말 급해. 100만 원만 빌려줘. 전화로 부탁했어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지영이가 거절했습니다. 야,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잊었어. 김태준이 협박했죠.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남이라는 소리야. 김태준이 화를 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영이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준은 협박을 했어요. 너 정우한테 바람핀 거 다 알려버릴 거야. 김태준의 말에 지영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에요. 지영이가 허세를 부렸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더 이상 김태준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지영이는 더욱 참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거였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건설업체 사장 투자 사기로 구속. 지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속인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거였어요. 지영이가 빌려준 돈도 그 사기의 일부였던 거죠. 지영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진실한 남편을 버리고 사기꾼을 선택했다니.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한편 정우는 수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여보, 청첩장 디자인 어때요? 수진이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예쁘네요. 이걸로 하죠. 정우가 미소 지었어요. 정우와 수진의 관계는 지영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 때문에 만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요. 저도 수진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정우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우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처분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정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대견했어요.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했습니다. 하와이로 2주간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정우 형, 정말 잘 됐어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IT업계 성공 사업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정우 전무 다음 달 결혼식 올려. 기사 제목을 보며 정우는 뿌듯했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정우의 회사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정우가 퇴근하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는 돌아봤어요.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지영아. 정우가 놀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지영이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정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영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영이는 정우 앞에 앉아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뭔 일인지 말해봐.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나 정말 잘못했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왜 해? 정우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 남자랑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정우가 물었죠. 아니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모든 걸 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우는 냉정했습니다. 당시에도 말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정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영이가 매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쳤어. 지영아,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해. 그 말을 들은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이라고. 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야. 안 돼.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불가능해.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너도 내 길을 가. 정우야, 제발.
지영이가 정우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매달리지 마. 정우가 단호했습니다. 보기 싫어. 지영이는 더욱 절망했어요. 그럼 그 결혼 취소해줘. 지영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정말 정우 없이는 살 수 없어. 지영아, 이미 늦었어.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는 카페를 떠났어요. 뒤에서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돌아와. 하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수진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전 부인을 만났어요. 네. 무슨 일이었나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우는 냉정했죠. 수진은 정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수진을 사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드디어 다음 주네요. 수진이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정우도 미소를 지었죠.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예식장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 명단도 정리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3일 전 또다시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왜 또 왔어? 정우가 피곤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지영이가 간청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우가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주변을 둘러봤죠. 상관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 정우가 지영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날 거야. 지영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우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남편한테 매달리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정우가 난처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정우야,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영이가 오열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안 돼. 지영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리가 끝날 수는 없어. 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건 내가 끝냈잖아. 정우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나를 버린 건 너야. 내가 잘못했어. 지영이가 인정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 그런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불가능해. 정우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어. 배신할 수 없어. 그럼 그 약속 취소해줘. 지영이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정우 없이는 못 살아. 지영아, 그런 식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정우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야지. 하지만 나는 죽을 것 같아. 지영이가 절규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 정우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야.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정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아니야.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저씨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젊은이, 부인이 저렇게 사과하는데 용서해주면 안 되나. 아저씨,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래도 한 번 부부였는데. 아저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그만해.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지영이가 절망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 그것도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정우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없어. 정우야, 제발.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영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지영이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정우 씨 정말 축하해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도 정말 예뻐요. 진심으로 축하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거의 끝날 무렵 예식장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지영이는 예식장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하객들이 지영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정우 씨 전 부인 아냐?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간 그 여자 맞네. 정말 뻔뻔하다. 결혼식장까지 찾아오다니. 하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예식장 직원이 지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돼요. 죄송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 갈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우는 지영이를 봤지만 외면했습니다. 이미 과거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와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자리에서 다른 여자가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지영이는 얼굴을 가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새로운 행복을 시작했고 지영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돈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지영이.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정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